La información como la necesita nuestra gente. Veraz, oportuna, junto a los protagonistas de los hechos. Porque en cada amanecer nosotros lo ponemos al día. 전쟁 나가기 싫어. 극단적 선택한 20대 러시아 래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최근 30만 명 규모의 부분 동원령을 발표하고 나선 가운데 한 20대 남성이 전쟁에 나가기 싫다며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이 벌어졌다. 2일 현지 시각 영국 데일리 메일, 더선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러시아에서 워키라는 예명으로 활동하던 래퍼 이반 비탈레이 비치 페투닌 27은 동원령에 반발하며 극단적 선택을 했다. 그는 러시아 크리노다르주에 위치한 고층 건물에서 투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인이 공개한 페투닌 스마트폰 메모장에는 나는 이 지옥같은 세상에 항해하기 위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이 담긴 유서가 적혀 있었다. 그는 내가 전장에서 살인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 죽었다는 것을 사람들이 기억해 주길 바란다며 암울한 시기 모두 잘 이겨내길 바란다. 내가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 달라고 했다. 페투니는 텔레그램에서 자신의 심경을 담은 영상을 올리기도 했다. 그는 이 영상을 보고 있을 때쯤 나는 더 이상 살아있지 않은 상태일 것이다 라며 나는 내 영혼의 살인죄를 씌울 수 없다. 나는 그 누구도 죽일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푸틴은 모든 러시아 남성을 포로로 잡은 뒤 살인자가 되는 것, 감옥에 가는 것,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것이 이 세 가지 선택사항만을 제시했다며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은 내 마지막 항의의 표현이라고 덧붙였다. 영상은 트위터 등 다른 소셜미디어로도 일파만파 퍼졌다. 트위터에 영어로 번역되어 올라온 영상은 하루 만에 조회수 50만을 넘겼다. 온라인 상에는 페투닌을 추모하는 글들이 쏟아졌다. 푸틴 대통령과 러시아 당국을 규탄하는 글도 잇따라 올라왔다. 이들은 푸틴이 선량한 시민을 죽음으로 내몰았다. 러시아 시민들에게 남은 희망이 없다. 자국민을 지켜야 할 대통령이 되레 시민을 죽이고 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지난달 21일 푸틴 대통령이 부분 동원령을 발표한 이후 러시아 곳곳에서 반대 시위가 벌어졌다.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 등에서 각각 500명 이상이 불법 시위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시위 현장에서는 푸틴을 위해 죽고 싶지 않다. 푸틴을 전장으로 내보내라 등의 구호가 터져나왔다. 러시아의 제3도시인 노보시비르스크와 시베리아 주요 도시인 하발롭스크, 이르쿠츠크, 울란데우데 등에서도 시위가 벌어졌다. 동원령 발표 직후 구글과 러시아 검색 사이트 얀덱스에는 팔 부러뜨리는 방법, 징병을 피하는 방법 등의 검색량이 크게 늘었다. 국외로 탈출하기 위해 행렬로 이어졌다. 당시 인근 국가로 향하는 항공편 가격은 2배 이상 뛰었다. 러시아인들이 비자 없이 갈 수 있는 튀르키예, 터키, 이스탄불, 아르메니아, 예레반,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아제르바이잔, 바쿠행, 직항편은 일찍이 매진됐다. 러시아 군 당국이 징집의 다자녀 가정의 가장, 환자와 노인 등을 포함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동원령에 대한 반발은 거세졌다. 이에 푸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열린 국가안보위원회 회의에서 징집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실수를 시정하고 재발을 막아야 한다며 정당한 이유 없이 징집된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시정해야 한다고 했다. 우리로 치면 한일전 사망 149명, 한인 회장이 전한 인리 축구장 참사, 인도네시아 동부 자바주에서 열린 축구 경기에서 현지 경찰이 팬들의 난동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대규모 압사 사고가 발생해 최소 125명이 사망하고 수백 명이 다쳤다. 이와 관련 이경윤 인도네시아 자바 한인 회장은 2일 저녁 6시 기준으로 현지 경찰서를 통해 저희가 파악한 사망자는 149명이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병원으로 옮겨지지 않았더라도 귀가하신 분들 중에서도 피해를 입은 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경찰도 2명 사망했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사고는 지난 1일 현지 시각 오후 10시쯤 말랑 리젠시 칸주루안 축구장에서 열린 아레마 FC와 페르세바야 수라바야 축구팀 경기가 끝난 뒤 벌어졌다. 아레마가 홈 경기에서 페르세바야 수라바야에 23년 만에 패하자 화가 난 홈팀 관중 일부가 선수와 팀 관계자들에게 항의하기 위해 경기장 내로 뛰어든 것이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경기장은 수천 명의 관중으로 가득 찼고 경찰은 난입한 관중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최루탄을 쐈다. 수천 명의 관중이 최루탄을 피하려 출구 쪽으로 달려가다가 대규모 사망사고로 이어졌다. 외교부가 지역 한인단체와 접촉한 결과에 따르면 해당 사고로 인한 한국인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회장은 원정팀 페르세바야가 있는 수라바야에 대해 자바 주도로 인도네시아 제2의 도시라며 우리로 치면 부산이라고 설명했다. 사고가 발생한 말랑에 관해서는 수라바야에서 1시간 정도 떨어진 우리로 치면 김해라고 했다. 이 회장은 두 팀은 한일전처럼 전통적으로 굉장히 앙숙인 팀이라며 그래서 이 두 팀이 맞붙는 경기가 있으면 꼭 한 번씩 사달이 나기는 한다고 했다. 이어 다만 이번 사태는 굉장히 심각한 사태가 됐다. 아마 홈팀이 져서 이런 사단이 벌어지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인도네시아 축구 열기가 유럽의 여느 도시 못지않게 높다. 소위 훌리건들도 있어 사고가 자주는 아니지만 종종 일어난다면서 그런데 이번 사고는 너무 많은 희생자가 났기 때문에 현지에서도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했다. 이 회장은 경찰의 최루탄 발사에 대해 시내에서 가끔 데모가 있을 때 한두 번씩 발표하지만 경기장에서 쏜 건 처음 본 것 같다며 워낙 두 팀이 오래전부터 사고가 난 팀들이기 때문에 경찰도 만반의 준비를 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발포 명령을 누가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경찰들이 자기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 발포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했다. 현지에서 과잉 진압 논란이 커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인도네시아 국민들이 좀 온순하다며 현재는 큰 이슈가 되고 있지만 며칠 지나면 조용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수 단체들이 과잉 진압에 항의하는 등 시위를 할 가능성이 있지만 이것도 며칠 지나지 않아 조용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이번 축구장 참사 사상자의 어린이 17명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단체들은 경찰이 규정을 어기고 최루탄을 발사했다고 비난했다. 축구연맹 피파은 경기장에서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경찰을 배치할 수는 있지만 총포류나 최루탄 등을 사용하지는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레마 코치 하비에르 로카는 당시 현장에 있지 않아서 피해를 보진 않았지만 경찰의 진압은 과했다고 했다. 현장에서는 지인 3명이 사망한 생길랑이라는 이름의 생존자는 많은 사람이 출구 게이트로 향하는 길에 짓밟혔다. 최루탄 때문에 눈이 화끈거렸고 다행히 담장을 넘어서 살아남았다. 고 했다. 문 서면조사 무례한 짓, 감사원 노태우 김영삼은 답했다. 감사원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 조사를 통보한 것과 관련 3일 전직 대통령들에게도 감사원장 명의의 질문서를 보낸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보도 참고 자료를 통해 감사원법 제50조에 따라 문 전 대통령에게 질문서를 작성했고 전달 방법을 모색하는 중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을 직권남용으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고발하기로 하는 등 강하게 반발한 데 대응하는 취지로 보인다. 감사원은 이날 보도 참고자료에서
감사 수행 과정에서 실체적인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직 대통령에게 감사원장 명의의 질문서를 발부한다며 감사원은 이날 보도 참고 자료에서 감사 수행 과정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직 대통령에게 감사원장 명의의 질문서를 발부한다며 감사원법 제50조에 따라 문 전 대통령에게 질문서를 작성했고 전달 방법을 모색하는 중이었다고 밝혔다. 질문서는 지난달 28일 최재해 감사원장이 결재했다고 부연했다. 감사원은 특히 전직 대통령에 대한 질문서 발부 사례라면서 1993년 노태우 전 대통령, 1998년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 각각 질문서를 보낸 바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 전 대통령과 김 전 대통령은 질문서를 수령해 답변했고 감사원이 이를 감사 결과에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또 최근 들어서도 2017년 이명박 전 대통령, 2018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각각 질문서를 전달하려고 했으나 두 전직 대통령은 질문서 수령을 거부해 감사원은 기존에 확보한 자료 등을 통해 감사 결과를 정리한 바 있다고 전했다. 감사원은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질문서 전달 과정도 상세히 공개했다.